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 1호선에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겁니다. 놀란 승객들과 같은 열차에 있던 승객들은 황급히 다른 객차로 몸을 피했고 다음 역에서 내려 대피하려다가 일부가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흉기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남성은 사건 발생 1시간 20분 뒤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장난삼아 칼을 휘둘렀다. 사람이 많아 짜증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목격한 출근길 시민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주연 앵커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그 소식이 알려진 것이 8시 한 40분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문제는 뭐 짜증이 났다 뭐 이런다고 칼을 꺼냅니까? 예? 차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좀 발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게 보안공사의 보안 요원들이 따로 관리하는 노숙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따로 관리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관리가 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사실 노숙인들 뭐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정상적 노숙인들 중에는요, 분명한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숙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다른 이유로 와서 노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술을 마셔갖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도 오늘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아침부터. 예, 술을 이분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술 마시는 시간이 별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의한, 그리고 또 하나 더 포함한다면 사실 심성 자체가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이분들에 의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은 늘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공개된 장소, 전철 내에서 무작위로 칼을 꺼내갖고 휘두른다? 이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처럼 한다? 묻지마 범죄가 왜 무섭습니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당할 수 있는 게 묻지마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예측 불가능 상태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그런 위험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차제예요. 서울시 쪽에서도 노숙인 관리를 좀 똑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제가 알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 이제 종강역에서 이 승객들이 도망 나오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발이 다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던 모양인데 근데 맨 처음에 출동할 때는 경찰인지 영문인지 그건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 이걸 잡아서 그런데 이걸 서울역 앞에서 잡았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좀 금방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 이제 요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객차 자체 내에 CCTV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론 프라이버시가 또 관련된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 CCTV가 없다는 거고요. 객차 내에는 경찰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 아니에요. 자체 내에 절도 경찰이 맞아요. 맡아서 하는 곳이고요. 객차에서 내린 이후부터 경찰이 관할에 들어가요. 예. 근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승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3개 경찰서가 이어지죠. 종로, 해와 이동되니까요. 근데 이 열차가 어떤 노선이었냐면 서울역에서 소유산 쪽으로 가는 열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상되는 지점이 앞쪽이에요. 청량리 쪽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서 각 역마다 경찰을 배치한 건데 이 피의자는 사고를 치고 내려가지고 반대로 가는 쪽을 탄 거예요, 열차를. 그래서 서울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서울역에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 또 저런 분들이 또 많이 아까도 김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거기에서 자리 잡고 하루 종일 술도 드시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공항철도가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거기서 많이 범죄가 있어서 아까도 보니까 묻지마 범죄 최근 3년간 163건 중에 67%가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하철 여기서 범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는 뉴욕에서도 옛날에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처음에 한 차는 본넷만 열어놓고 한 차는 본넷을 열어놓고 골목에 유리창을 깨놨는데 본넷은 열어놓은 차는 멀쩡했는데 유리창 깨진 차에는 배터리도 빼가고 바퀴도 빼가고 다 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옛날에 지하철 범죄가 하도 많이 나서 뉴욕시의 지하철에 낙서도 지우고 뭐도 지우고 깨끗하게 하고 우범자들 쫓아내고 하니까 범죄가 75%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하철 중에서도 서울역 분방이 굉장히 좀 위험하고 음산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거기부터 상당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이분들이 위험군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약간 그렇죠. 조금 조심해야 될 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구든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범죄 어쩌다 보니 뭐 범죄 연루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일어난 사건에서 이 그러니까 가해를 했던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이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냥 짜증이 났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사소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2012년에도 뭐 침 뱉었는데 주변에서 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흉기를 휘두르고 그 2006년에도 그런 아주 사소한 일 어깨 툭 부딪혔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 일들이 다 지하철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모든 사람들이 노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적어도 이분들이 좀 더 살 수 있을 만한 또 노숙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그래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사건 말고 그전에도 뭐 대구 지하철 3사라든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도곡동에서 왜 그 뭐 이게 70대에 있는 남성이 그 화염병 같은 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사태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도 들어가겠지만 사회적으로 분노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분노 관리는 단순히 노숙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예. 이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분들에 의해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범행하는 것보다 범행이 더 일어나는 확률은 더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범죄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요. 서울시에서 노숙인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예. 좀 제대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위험군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묻지마 범죄가 사실은 위험한 이유가 보통은 폭행, 살인 이러한 좀 강력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사할 때 어떠한 동기로,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예.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건데 그러면 그 동기를 제거하면 범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말씀하셨지만 동기가 없어요. 그 동기가 특정인을 향한 동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 그렇죠. 전반에 대한 짜증이 분노인 났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너무 뻔한 얘기,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자인데 사실 그게 정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그거 안 문제가 되죠.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예. 묻지마 범죄가 예.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오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